네, 이렇게 혜린 아나운서가 다음 주 증시 일정 상세히 짚어줬는데요. 정말 체크 포인트가 많은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에 편입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데요. 또 김준호 매니저님, MBN골드에서 수익률 1등을 또 달성을 네. 하셨잖아요. 우리 어떤 종목에 편입을 할까요? 넘버원 픽 네, 알려주시죠. 첫 방송이고 제가 또 이 방송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뜩이나 또 주말 동안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또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급락이 나왔고 또 나스닥이 2% 이상의 하락이 나와준 상태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AI 반도체 섹터가 어떤 일시적인 어떤 조정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다음 섹터가 대체 뭐가 될 것인가가 어떤 포커싱이 되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고 영원한 강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다음에 어떤 핵심 종목들을 제가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또 10시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안에서 이제 후보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먼저 매를 맞은 기업들은 증시 하락이 제한적일 수 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요, 좀 억울하게 밀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좀 지나친 하락과 지나친 세론, 또 그리고 억울하게 낙폭 과대가 나왔던 종목들을 오히려 지금 시점에 우리가 진입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의 어떤 충격에 다소 좀 피해갈 수 있고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AI 반도체의 어떤 투매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피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리가캠 바이오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는요, 원래 네. 사명이 레고캠 바이오였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네. 기업인데 사명이 왜 리가캠 바이오로 변경이 된 걸까요? 금요일 날 이제 레고캠 바이오에서 리가캠 바이오로 이제 바뀌었는데 네. 이제 덴마크의 왕구 기업이죠. 우리가 레고를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오. 근데 레고와 이제 상표권 관련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패소를 해서 네. 리가캠 바이오로 바뀌었다라는 추측이 있는데 이제 리가캠 바이오는 뭐라고 밝혔냐면은 네. 이제 결합과 어떤 연결의 스페인어다. 그래서 네. 앞으로 바이오 쪽의 모든 산업들을 연결하고 결합해서 ADC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미로 바꿨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레고와의 어떤 이제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바꿨다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금요일부터 바뀌어서 지금은 레고캠 바이오로 치면 안 나오고 리가캠 바이오라고 네. 쳐야 이제 종목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DC가 이제 항체 약물 적합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쉽게 설명해서 유도미사일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암세포를 예전에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다 공격하는 바람에 막 머리까지 다 빠져버리고 정말 진짜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가 굉장히 힘들고 고난의 연속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발전된 게 이제 표적항암제 또 그리고 병형투여 그리고 이중왕체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면역항암제가 바로 이제 ADC입니다. 그래서 유도미사일로 정말 암세포만 정확하게 타격을 하기 때문에 또 사실상 치료 효능도 빠를 뿐만 아니라 또 부작용도 적어요.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ADC 항체 약물 적합체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뜨겁고 JP모건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JP모건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올해까지도 ADC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시장의 규모만 본다고 하더라도 2022년도에 8조 원 시장 규모인데 네. 2030년 기준으로 35조 시장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미 ADC를 넘어서서 이중항체까지 결합해서 삼중항체 또는 사중항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여러 개의 유도미사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는 치료 효과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차세대 면역항암제, 꿈의 항암제라고 좀 불리기 때문에 국내 대표 기업들도 잇따라서 글로벌 또 이제 빅파마들도 계속해서 지금 이젠 ADC 관련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M&A 또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ADC 쪽에 집중한다고 해서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금 송도에 있는 오공장에 들려서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신성장 동력은 ADC다라고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레오캠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와도 협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리가캠 바이오 간의 어떤 협업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지금 이제 2006년도에 설립을 한 기업인데 그동안 이제 누적 기술 수출료만
8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7천억대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기술료만 받은 것만 지금 8조가 넘어서는데 시가총액이 현저히 낮은 상태고 또 그리고 ADC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보니까 추가 기술 리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12월 달에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얀센에 ADC 신약 후보 물질 또 이제 LCB84를 기술 이전했어요. 그래서 단일 후보 물질로는 가장 이제 사상 최대 규모로 계약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마일스톤이라든지 또 로열티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추가 ADC에 대한 어떤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AACR에서도 이제 ADC 관련된 다양한 파이프라인 또 6개의 파이프라인을 공개를 했고요. LCB84 관련된 전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아스코인데요. 또 아스코에도 레오켄 바이오가 당연히 또 참여를 해서 또 ADC 플랫폼 관련된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또 그리고 임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ADC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ADC에 대한 어떤 열풍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시장 여파로 과도하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요날 이 하락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내려왔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리아켄바이오가 대주주 지분 변동이 있었어요. 네. 그게 공시가 나왔는데 그게 어떤 이제 오리온 최대 주주의 지분을 옮기면서 나왔던 지분 변동이다 보니까 알테오젠의 최대 주주의 어떤 부인이 블록들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시장에선 지나친 반응을 했는데 그거는 오리온에 대한 어떤 지분 변동이었다라는 관점에서 리아켄바이오 지금 현 시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77,000원, 손절 라인은 54,000원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목표가는 77,000원 직전 고점을 보고 대응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54,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김준호 매니저님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 바로 못다한 이야기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죠? 네, 지금 바로 10시에 방송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또 매일경제 NBA 골드 사이트를 통해서요. 다음 주 시장 전략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